자, 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평가 수학영역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지수 법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1번은 이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수 법칙에 더해서 곱셈 공식을 써야 하는 문제들이 이제 간혹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1번 문제를 풀고 한번 제가 조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번 문제를 풀 때 조금 기억해 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제 분수꼴로 되어 있는 꼴이 있는데요. 그걸 저는 이제 영마, 루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수는 마이너스고 루트는 분수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이렇게 역수꼴로 되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1 이런 꼴로 바꿔줍니다. 만약에 루트 2 이런 꼴로 나와 있으면 분수꼴로 2의 2분의 1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얘 또한 2 플러스 루트 2의 마이너스 1 이런 걸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유리화라고 해서 이제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1번에서 루트 8의 세제곱근 이걸 보고 이제 세제곱근이라고 읽어요. 루트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8의 3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수는 마이너스고 루트는 분수꼴로 바꿔준다 라는 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읽는 방법은 8의 세제곱근 이렇게 읽습니다. 살짝 중학교 3학년 개념으로 넘어가서 제곱근의 영역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곱근이라는 건요, 2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입니다. 그러면 얘를 조금 따라와서요, 3의 세제곱근 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3이 되는 수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8의 세제곱근 한다면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아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말 그대로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2가 되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요. 그쵸? 2의 세제곱을 해야 8이 될 테니까 이땐 2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제곱근, 제곱근은 이제 1번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이 친구들을 마주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심이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또 제가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히 영마 루분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은 우리가 2의 세제곱으로 또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소수의 제곱꼴로 바꿔주심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8 같은 경우에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썼어요. 영마 루분, 루트면 분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루트면 분수로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지수 법칙이 있어요. 지수 법칙을 또 써줘야 됩니다. 지수 법칙이 뭔데요? 영마 루분은 말 그대로 역수와 루트를 어떻게 써야 됩니다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2의 a제곱 곱하기 2의 b제곱은 2의 a 플러스 b가 되고요. 2의 a의 b제곱은 2의 a b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말을 조금 여러 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지수의 곱셈은 덧셈이다. 그리고 지수의 제곱은 곱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지수에서 지금 보시면 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지수끼리는 덧셈이 되는 거고요. 지수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곱셈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2에 3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때 2를요 미치라고 읽고요. 3을요 지수라고 읽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8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2의 세제곱 이런 걸로 바꿔주시고 3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2의 루트 2는 그대로 써줍니다. 하지만 얘를 분리를 해보면 2의 루트 2 곱하기 2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2의 1 플러스 루트 2, 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연마 루분 중 역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역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어떻게?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지수에서의 곱셈, 아니 제곱은 곱셈이니까 3 곱하기 3분의 1에서 그냥 얘는 2의 1제곱만 남는 거고요. 나머지는 2의 루트 2, 그리고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남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수에서의 곱셈은 덧셈이라고 했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아까 썼던 것들도 계속. 그래서 2의 1 플러스 루트 2 빼기 1 빼기 루트 2. 왜? 지수에서의 곱셈은 덧셈이니까. 그러면 1 빼기 1, 루트 2 빼기 루트 2에서 2의 0제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2의 0제곱, 어떤 수를 0제곱, 어떤 수도 상관없어요. 100이어도 상관없고요. 4여도 상관없고요.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곱셈 공식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2의 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2의 루트 2 마이너스 1. 재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 1번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지수에서의 곱셈은 네, 당연히 덧셈이니까 2의 루트 2 더하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2의 2 루트 2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이에요. 그러면 지수에서의 곱셈은, 제곱은, 지수에서의 제곱은 곱셈이니까 2의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곱셈 공식으로 풀어줘서 2의 2 빼기 1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요.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니까요.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마이너스 1은요. 2 빼기 1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실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보고 바로 이게 돼주셔야 됩니다. 6x의 제곱 빼기 2x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미분을 먼저 한다고 하면 미분 같은 경우는 내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3을요. 여기 있는 3을 내려줍니다. 3을 내려주고 3을 내려줬으니까 하나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곱이 되는 거고요. 2도요. 하나 내려왔어요. 그러면 x가 제곱이었는데 하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1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숫자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상수라고 읽을 거예요. 상수라고 읽을 건데 상수를 미분해주면 0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f'1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x 자리에다가 1을 넣어달라는 거기 때문에 6 빼기 2 해서 정답은 4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의 공식은 a에는 a1의 아래 n-1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공식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등비수열이 나왔다 하면 옆에다 이거 하나 정도는 적어 주셔야 돼요. 네. 이제 수열은 크게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이라고 우리가 나눠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요. 물론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등차와 등비를 가르게 되고 등차 수열이 나왔다고 하면 이 a에는 a1 플러스 n-1t라고 적어주심이 맞아요. 그리고 이때 an을 보고 저희는 일반항, 둘 다 일반항이라고 읽어요.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차가 같은 수열입니다. 같을 등에 차해서 차가 같은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은 같을 등에 비해서 비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1, 3, 5, 7, 9 하면요. 얘네들은 각각 차가 2로 일정한, 차가 2로 같은 수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1, 2, 4, 8, 16이 있다면 B가 2로 일정한 수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공식을 외웠다고 생각을 할게요. A에는 A1의 아래 n-1제곱이요. 그러면 A5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 대입을 해줄게요. n의 자리에다가 A5예요. n이 5예요. A1의 아래 4제곱이 4인 상황입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이거 하나 알려준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이 이 친구인데요. A7입니다. A7 같은 경우에 넣어주면 A1의 아래 6제곱이 될 거고요. 4의 A6은
a1의 r의 5제곱 빼기 16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은 전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이 단순 공식에 n의 자리에다가 5, 7, 6을 각각 넣은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 문제를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a1의 r의 4제곱이 4인 상황이고요. a1의 r의 6제곱을 알고 싶고 a1의 r의 5제곱을 알고 싶은 상황인데 a1의 r의 6제곱을 좀 바꿔보면요. a1의 r의 4제곱에다가 r의 제곱을 곱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수법칙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지수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r의 4제곱 곱하기 r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의 곱셈은 덧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r의 4 더하기 2에서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a1의 5제곱 같은 경우에도 a1의 r의 4제곱에다 r을 곱한 형식인데 이때 a1의 r의 4제곱이 4이니까 4r제곱 그리고 4r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r제곱은 4 곱하기 4r 빼기 16 해서 4r제곱은 16r 빼기 16이 되겠죠. 그러면 4r제곱 빼기 16r 더하기 16은 0이 될 테니 여기에서 일단 얘를 보고 우리는 5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뭐냐면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 떠오르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제가 항상 가르치는 건데 약분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r의 제곱 빼기 4r 더하기 4는 0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기억식, 네, 곱셈, 공식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r 빼기 2의 제곱이 0이니까요. 얘를 만족시키는 r은 2밖에 없어요. r이 2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16이 될 거예요. 그러면 16a1이 4니까 a1은 4분의 1이 되겠죠. 왜 선생님 a1과 r을 구했습니까? 그래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게 a8인데 a8은 a1 공식을 n에다가 넣어주시면 8을 넣어주시면 a1의 r의 7제곱이 돼요. 그러면 a1이 4분의 1이고 r이 2라는 걸 알고 있으니 2의 5제곱해서 32가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하셨습니까? 1번 문제 연장선이에요. 4분의 1인데 역수잖아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1제곱까지 써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는 가장 간단한 소수의 제곱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그럼 2의 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근데 지수에서의 제곱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왜? 지수에서의 제곱은 곱셈이니까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7제곱까지 올 텐데 지수에서의 곱셈은 2의 7 빼기 2 덧셈이니까요. 2의 5제곱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4번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표시를 보고 저희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인테그랄은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이때 여기서 해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되어 있고 위에 x가 있든 아래 x가 있든 상관없어요. 위에 x가 있든 아래 x가 있든 상관없는데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렇죠? a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약간 비약을 하자면 숫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x는 변수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2차 방정식이 됐든 2차 함수가 됐든 x에 대입하는 걸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는 걸 우리는 조금 습관화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 되어 있고 뭐 x부터 a 우리는 이제 아래 것부터 위에 거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a부터 x 혹은 x부터 a라고 되어 있든 간에 이런 꼴로 나와 있으면요 항상 여기 있는 숫자를 x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예? 무슨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따라와 보세요. 여기 1이 있죠. 그럼 x에다 1을 넣어주세요. 예? 왜요? 왜 그러냐면요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어떤 숫자를 어떤 뭐 식을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건 항상 0입니다. 뭐 인테그랄 2부터 2 그러니까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같으면 어떻게 적분을 하더라도 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1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이 x 자리에 1을 넣는 순간 여기다가도 1을 넣을 수 있거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0인데 1 빼기 a 더하기 1 해서 a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부터 x까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라고? 대입이에요. 아랫수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네. 아랫수든 위에수든 숫자를 x에다가 대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미분입니다.
예? 저 미분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않았는데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는 필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1번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게 a가 2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가요. x의 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인테그랄 1부터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얘를 미분, 이게 지금 미분 표시, 이 프라임 표시가 미분했다면 항상 이 안에 있는 식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실까요? 근데 만약에 x부터 a까지 ft dt를 미분한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fx가 나오게 될 거예요. 선생님, t하고 x 지금 잘 구분이 안 가는데요. 어떨 때가 t고 어떨 때가 x인가요? 지금 당장 처음 제가 지금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건데 벌써부터 지금 뭐 개념 수업이 아니라 문제풀이 수업이다 보니까 한 문제를 들었는데 완벽하게 이해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보면서 이래서 t가 나오는 거구나, 이래서 x가 나오는 거구나를 좀 구분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인테그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x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식에 항상 ft 뭐 혹은 뭐 그쵸? 문과니까 이제 ft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그랄을 벗기고 나왔을 때는 주로 fx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을 했을 때 말이죠. 선생님, 근데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플러스입니까? 이거는 정적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신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적분을 하는 표시예요. 그쵸? 얘는 적분하는 표시고 뭐 a부터 x까지 적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적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미분 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적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분을 하면 뭔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정적분이라는 친구는요, 여기 있는 값을 대입해 주는 거고 여기 있는 값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적분을 해서 x를 넣은 값을 네모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케이. 그리고 a를 넣은 값은 세모라고 해봅시다. 이게 정적분이에요. 적분을 적분을 해서 말 뜻을 이해하시대요. 적분을 해서 위에 있는 것 대입한 게 얘고요. 아래 있는 것 대입한 게 얘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x에 대한 식이고요. 얘는 숫자 a에 대한 식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얘에서 얘를 지금 이 식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식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 식을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숫자를 미분하면 아까 2번에 썼습니다. 숫자를 미분하면 없어져요. 네, 상수를 미분하면 상수 이제 숫자 이건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얘가 문자로 나올 때도 가끔 있지만 그건 얘처럼 x 이런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a도 이제 숫자로 보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파이 같은 것처럼요. 네, 파이는 문자가 아니라 3.14 159 657 857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얘를 미분하는 게 x에 대한 얘만 살아남을 건데 그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fx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왜? 봐봐. ft를 적분해서 어떤 게 됐어? 그치? 근데 미분을 했어. 그러면은 봐봐. 이제 적분과 미분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미분을 내리는 거라고 했으면 적분은 올리는 거겠죠. 그럼 올렸다가 내리면 똑같은 얘랑 거의 비슷한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x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면요, a에 대한 식에서 x에 대한 식을 빼주는 거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얘는 어차피 사라질 거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적분을 했다가 미분을 해주니까 그대로 f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고 이때는 fx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크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다행인 거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fx가 돼요. 그대로 나옵니다. 이 친구를 미분하면 fx가 나오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얘 왼쪽을 미분했으면 당연히 오른쪽도 미분해야겠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3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내려줬으니까 x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1 내려줘요. 하나 있던 걸 내려줬으니까 이제 x는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묻는 건 f2니까 x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4, 3, 12에서 2를 빼주기 때문에 정답은 10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5번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3분의 1이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0보다 클 때 탄젠트 세타가 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줄짜리죠. 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 줄짜리 문제는 분명히 파해법이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먼저 코사인은 x의 값이라고 가르치고요. 사인은 y의 값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보고 우리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하는데요. 각도를 한번 봐볼게요. 0부터 90도죠. 여기는 90도부터 180도예요. 여기는 180도부터 270도고요. 여기는 270도부터 360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파이는 3.14159의 얘가 아니라 파이는 180이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2분의 파이가 90이고 2분의 3파이가 270이라는 거, 그리고 2파이는 360도라는 걸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단위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걸 보고 단위원이라고 합니다. 왜? 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보고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코사인 값을 한번 물었다고 쳐볼게요. 자, 코사인은 x값, 사인은 y값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세타 값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한다고 쳐봅시다. 이 세타 값에 대해서 코사인과 사인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고 칠게요. 빗변이 있고요. 밑변이 있고 뭐 가로라고 할까요? 가로가 있고요. 밑변 높이가 나왔겠네요. 가로 세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직각이고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 값은요, 빗변분의 가로예요. 그리고 사인 세타 값은요, 빗변분의 세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요, 가로분의 세로가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코사인과 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건 정말 간단한 개념 설명이고, 선생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을 기점으로 빗변이라는 친구가 존재할 때 얘가 지금 가로고 얘가 지금 세로라고 생각을 해준다면요, 빗변분의 가로, 빗변분의 세로,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제가 해드릴 이 파트만에서는 얘를 기억하지 못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외우려고 한다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그 각에 대해서 가까운 거라고 기억해 두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세타가 이렇게 여기에 속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타를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때도 빗변분의 얘를 가로라고 칭하면 틀려요. 그래서 빗변분의 가까운 거, 빗변분의 먼 거, 그리고 가까운 거분의 먼 거, 이렇게 써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해 두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있다고 쳐봅시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왜요? 선생님 왜요? 자, 설명할 게 좀 많아요. 처음으로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요 1이에요. 지금 C가 코사인의 약자고요, S가 사인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것도 외우세요. 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외워주는 김에 하나 더 외워두면요, 코사인분의 사인은요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것 또한 외워두셔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외우기가 싫은데요. 아까는 했죠. 자, 빗변분의 가까운 게 코사인이었고요, 빗변분의 먼 게 사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것분의 먼 게 탄젠트였습니다. 정말 이제 이 2번을 외우기가 싫습니다 하면 이해를 시켜줄게요. 자,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라고 했는데 코사인은 빗변분의 가까운 거고요, 사인은 빗변분의 먼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얘네 둘끼리 곱해서 분모에 가고요, 얘네 둘끼리 곱해서 분자로 갑니다. 그러면 빗변과 빗변은 약분이 될 테니 가까운 것분의 먼 거가 되고, 가까운 것분의 먼 거의 정의는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사인이 있고, 지금 근데 선생님 그래요, 코사인이랑 사인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근데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뭔 소리입니까? 그건 못 알아듣겠는데요.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보면 파이가 아까 뭐였죠? 180도였죠. 그러면 우리가 뭐 다리 찢겨야 돼도 180도 하면 일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타가 요만큼 있는데 180만큼이 더 돌아갔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반대에 찍히겠죠. 그쵸? 아예 정반대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만약에 90도만 갔으면 90도만 갔어. 600만 갔어. 그러면 얘는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다만 사인은 양수인 거예요. 네? 네? 무슨 말이죠? 일단 들어봐요. 그리고 270도만큼 갔으면 코사인 세타 콤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제가 왜 코사인은 x라고 뒀고 사인은 y라고 뒀는지를 이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지금 보고 좌표를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 있는데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일단 넘어가세요. 근데 봐봐요. 90도만큼 넘겼을 때 얘랑 얘가 지금 위치가 똑같단 말이죠. 이 원점을 기점으로. 이해가시죠? 원점의 기점은 똑같아. 그러면 얘는 x 값으로 봤을 때 원점의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가 붙고요. 원점의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잖아.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가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원점의 기점으로 왼쪽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x값도 음수가 돼야 되고 y값도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는 코사인은 양수 오른쪽에 있는데 또 y값은 아래에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파이만큼 갔는데 마이너스가 붙는 거니까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까지 적어줄 수 있고요. 그러면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요. 사인 세타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다고 가정할 때요. 사인 세타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 때 파이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되네? 그치?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그쵸? 맞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왜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다른 방식도 지금 제가 당장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아니, 그 부분은 암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암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걸 더 많이 쓰고요.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사인 세타가 음수야. 사인 세타가 음수인데 파이만큼 돌렸더니 사인이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사인 세타는 여기 찍힌 건데 파이만큼 돌렸더니 여기 양수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얘가 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고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쵸? 괜찮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야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여기 찍히면서 양수가 되고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도 양수가 되니까 여기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죠. 네, 선생님 근데요 못 알아먹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일단 문제는 다 마무리를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공식 하나 설명드렸던 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을 해보면 9분의 1 더하기 9분의 8이 1이 될 텐데 그럼 사인의 제곱이 9분의 8이라는 거니까 사인은 3분의 2 루트 2가 되겠네요. 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왜? 어떤 수를 제곱을 해서 지금 9분의 8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사인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탄젠트를 물어봤네. 탄젠트는 뭐야? C분의 S가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1을 해주신다면 정답은 2 루트 2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하면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설명일 거예요. 자, 코사인의 제가 아까 전에 파이는 180이고 2분의 파이는 90이고 2분의 3파이는 270이고 2파이는 360이라고 외워달라고 했었죠. 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할게요. 이 둘은 각도입니다. 그럼 이때 공식이 뭐냐면요. 코코사사예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가운데는 빼기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요.
똑같아요. 코까지는 똑같은데 가운데 더하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사코코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코코사사고요. 얘는 사코코사예요. 여기서 사는 사인이고 코사인은 당연히 코사인이 되고 코는 코사인이 되겠죠. 사코 하고 가운데 여기서는 더하기일 때 더하기고요. 코사가 되고요.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사코까지 똑같은데 가운데 코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코 가운데 빼기 사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인 파이는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 곱하기 뭐식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코사인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코사인은 x고요. 사인은 y죠.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 좌표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고 여기는 1,0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0,1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0,-1이라고 하죠. 근데 x가 코사인이고 y가 사인이라고 한다면 0도일, 여기 0도고 90도고 180도고 270도잖아요. 그러면 0도일 때 코사인 0은요 1인 거고요. 그 0도일 때 사인 0은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똑같아요. 코사인의 90은 0이 되는 거고요. 사인의 90은 1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의 180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겠죠. 코사인 파이. 그리고 사인의 파이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2분의 3 파이는 0이 되는 거고요. 사인의 2분의 3 파이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후로 이거 다시는 안 적어 드릴 건데 왜 그러냐면 이거 중3 2학기입니다. 중3 2학기 삼각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적어드리고 다시는 안 적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신이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6분의 파이는요. 파이가 180이라고 했으니까 180 나누기 6해서 30 정도 나와주셔야 되고요. 4분의 파이는요. 180 나누기 4에서 45 정도는 깔끔하게 나와주셔야 되고 3분의 파이를 보고 60 정도는 깔끔하게 나와주셔야 됩니다. 왜요?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게요. 30도, 45도, 여기 다시 봅시다. 30도, 45도, 60도 해서 뭐 0도, 90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예요.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사인 0은 0이고요. 사인 30은 2분의 1이고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꾸로예요. 사인에서의 거꾸로. 그래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이고요. 탄젠트는 0, 그리고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 루트 3, 그리고 무한대입니다. 네, 이 정도 공식은 깔끔하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꼭 외운 상태로 다음에 또 삼각함수 문제를 풀게 된다면 또 이제 꼭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 상태로 이 문제는 못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개념들은 어느 정도 한 40% 정도라도 숙지한 상태로 수업에 들어오시면 좋을 겁니다. 네, 6번 가겠습니다. fx의 값이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의 값인데요. 자, 이렇게 실전 연속,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 항상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경계값이 나옵니다. 자, 집중하세요. 경계값입니다. 그럼 경계값을 기점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니? f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건 fx의 제곱인데 그러면 그래, x가 2보다 작을 때 요놈 새끼를 제곱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x가 2보다 클 때는 요놈 새끼를 제곱하면 될 거예요. 근데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냐면요. 끊김이 없다는 말이에요. 끊김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끊김이 없으려고 하면 지금 봐봐요. 경계가요. 2를 기점으로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x의 제곱 혹은 뭐 마이너스 x 이건 이제 2차함수라고 읽을 거고 이건 이제 1차함수라고 읽을 건데 이런 애들을 보고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항함수들은 끊김이 없어요. 그 말은 항상 연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x는 2를 기점으로 다른 함수가 주어진다면 끊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김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x는 2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끊김이 없으려고 하면 x에다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둘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에다 2를 넣어줍니다.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더 뭐 제곱을 하면서 귀찮게 좀 어렵게 나왔을 뿐 모든 문제가 끊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계값에다가 그 경계인 점의 x 그 값을 x에다가 대입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도 2를 넣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요. 5 빼기 2a의 제곱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a의 제곱 빼기 20a 더하기 25 빼기 1은 0이 될 거고 4a의 제곱 빼기 20a 더하기 24는 0이 될 거고요. a의 제곱 빼기 5a 더하기 6이 0이 될 거기 때문에 왜? 얘네들을 보고 5글자로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먼저 약분을 한 상태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인수 분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a 빼기 2, a 빼기 3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a는 2, a는 3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한테 카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때 모든 상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봤으니 2 더하기 3에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예요. 네. 자, 7번입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색칠되어 있는 걸 보니 이놈 새끼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내가 이 구부러진 애는 못 구하겠지만 얘는 그냥 직사각형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1에서 얘의 넓이가 2라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내가 지금 얘를 잘 모르겠어. 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공식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절대값이 좀 띠꺼우니까 절대값 말고 그냥 이거 얘를 보고 이제 x의 제곱 빼기 2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얘는 묶어주면 x의 x 빼기 2라는 거고 여기가 0, 여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거에 대한 맞춤 영상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3 1학기에 2차 방정식 그리고 인수분해 그리고 2차 함수가 나오는데요. 거의 모든 중3 수업들을 고등 수업이랑 거의 엇비슷하게 수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등에 필요한 것들을 다 껴놔요. 나중 가서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 말 뜻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 2차 함수 x의 제곱 빼기 2x와 y는 0 얘를 보고 x축을 보고 y는 0이라고 하는데 이걸 둘이 만나는 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이 수업에서. 네, 그래서 만약에 들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 0, 여기가 왜 0이고 여기가 2인지 모르겠다 하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0과 2인 상황에서 이곳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면 6분의 a. 여기 a는 뭐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근들 있죠? 2, 0 얘네들을 각각의 근을 베타와 알파라고 한다면 뺀 것의 세제곱이에요.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이 공식을 아는 사람은 빨리 풀 거고요. 이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일일이 정적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정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정적분 말고 쉽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지금 x의 제곱 빼기 2x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요. 근은 2와 0이니까 2 빼기 0을 세제곱하니까 6분의 8이 될 거고 3분의 4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3분의 4 더하기 2 해주시면 3분의 10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공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굳이 정적분을 하거나 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는요. 지금 보시면 2차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얘는 지금 x의 제곱 빼기 2x인데요.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여기 부분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원래 풀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가 지금 여기 파트고 여기 뒤에 더하기 1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을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는 겁니다. 왜? 적분의 의미가 넓이를 구한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러면 적분을 한다는 건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x의 n제곱을 적분한다라고 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 플러스 c 이렇게 적어줍니다. 보통. 그러면 x의 제곱은요.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에 여기도 x의 세제곱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1 플러스 1 하면 2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원래 없던 0이니까요. 0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x의 0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그냥 x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를 0부터 2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보고 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아까 전에 위에 걸 먼저 넣는다고 했죠. 그럼 먼저 x에다 2를 넣어주세요. 3분의 8 더하기 4 더하기 2 여기까지 적어주시고요. 0을 넣어주면 어차피 다 0일 거니까 0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6은 3분의 18이 될 거고 3분의 18에서 3분의 8을 빼주시면 3분의 10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8번입니다. 8번 같은 경우에는 두 점 A와 B에 대하여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인데요. 내분이라는 것의 정의는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제 점이 존재하겠죠. 1,2와 3,4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분한다면 M 플러스 N분의 자 공식이 또 존재합니다. 뭐냐면 M 대 N으로 내분했으면 자 얘네들을 오른쪽에 있는 거 무슨 말이냐면 A와 B를 2대 3분 A, B를 2대 M 대 N으로 내분했다고 하면 먼저 B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그러니까 B에 있는 걸 3M 더하기 여기 있는 거 N X좌표끼리 그리고 4M 더하기 N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 1분의 2하고 뒤에 있는 놈 그리고 1하고 앞에 있는 놈 컴마 2 플러스 1분의 2에 m-3 해주시고 더하기 m 플러스 3 그러면 3분의 3m 플러스 6, 3분의 3m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주시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가 지금 내분하는 점인데 내분하는 점이 여기 위에 있대요. 자, 어떤 점이 함수 위에 있다는 건 항상 대입을 해달라는 시그널입니다. 대입을 해달라는 시그널이고 그럼 m 빼기 1은요. 로그 4에 m 플러스 10 더하기 m 빼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먼저 이항을 해주시면 내가 지금 로그를 봤는데 로그가 뭔지 몰라. 괜찮아. 일단 이 숫자는 이항할 수 있잖아. 그러면 m 빼기 1 빼기 m 플러스 3 해주시면 약분 해주시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러면 2는 로그의 4에 m 플러스 10이 될 거예요. 자,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로그의 a의 b가 x라고 하면요. 우리는 얘를 또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x의 제곱은 b라고요. 얘의 x의 제곱은 b라고요. 자, 선생님 수학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얘에서 얘로 바뀌는데 로그 아래에 있는 놈의 등호 뒤에 있는 놈의 제곱은 위에 있는 놈이다. 로그 아래에 있는 놈의 등호 뒤에 있는 놈의 제곱은 로그 위에 있는 놈이다. 이 정도가 바로바로 되셔야 돼요. 그러면 m은 16 빼기 10이 되니까 m은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함수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수업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가끔 보면 이제 YJH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KWJ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의 그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꼭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제가 이 중3 애기들을 가르치면서 거의 다 고등 수업들을 하기 때문에요. 메인은 다 이거예요. 8번까지 하고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